먼저 감각 통합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범수. 가보자 빨리. 꺼봐. 끝났네. 빨리 가보자. 살아있어. 엄마가 스마트폰을 감추면 엄마의 가방을 뒤지기도 합니다. 같은 모양의 도형을 찾는 시각인지 검사. 범수는 태연히 엉뚱한 도형을 고릅니다. 3번. 시각의 인지가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60에서 80이 정상인데 240근이니까요. 거의 4배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문제고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 눈이 고정이 되면서 따라가는 능력, 시각적인 반응을 후두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을 전두엽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각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어떤 식의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뻔히 아는 문제를 틀릴 수가 있고요. 잘 못 읽었기 때문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를 그냥 탁 뛰어서 읽기 때문에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표정을 읽는 사회성 검사, 주의력 검사도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 학생은 조용한 ADHD다라는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조용한 ADHD라는 것은 과잉성은 없지만 굉장히 부주의하고 산만해서 착석이 안 되고 수업 중에도 돌아다니거나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이 씨의 또 다른 걱정은 아이가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 잔다는 것입니다. 충전하려고 보니까 휴대폰 없어서 혹시나 해가 보니까 이제 베개 밑에 있더라고요. 하다가 잤다는 거죠. 게임을 하다가.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범수의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잘 자나 검사하고 있었대? 자고 일어나면 될 거야. 진짜요? 그럼. 평소처럼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범수. 1시간 반쯤 게임을 하다 10시쯤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잘 자는 듯 보이더니 자정전후로 몸을 자주 뒤척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소화 불면증이 있는 애들의 이제 수면다운 검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의 양도 적고 잠의 뇌파의 구성도 다 틀려져 있고 잠도 분절이 돼 있고 정상적인 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연령의 애가 이렇게 자고 있다? 얘는 잠을 무지무지 못 자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이 숙면에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계속 쓰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장 자체가, 빛의 파장 자체가 우리 뇌에 있는 리듬을 조절하는 센터를 조금 교란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스마트폰과 숙면과는 상극이라고 단언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자체는 이 모든 지금 잠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깨는 것도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면 단계를 왜곡시켜 놓는 거. 즉 뇌파의 그 자연스러운 발생 자체를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듬 완전히 깨지는 거죠. 잠의 양도 줄고. 그렇죠. 2차적으로 이 소화는 낮 동안에도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낼 거고요. 성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상태가 걱정이 된 이 씨는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아이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애들만큼은 아니었어요. 딴 애들은 뭐 6시간씩 스마트폰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해도 2시간이거든요. 좀 더 정확한 아이의 상태를 알기 위해 뇌 fMRI, 즉 기능적 자기 공명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지시에 따라 차분하게 검사를 받는 범수. 여기 머리 대고 누울 거거든요. 이대로 쭉 올라오세요. 그렇지. 좀 더. 아유 편해. 뇌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알아보는 것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십자가가 나왔다가
아동이 좋아하는 게임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게임 영상을 보았을 때와 풍경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냥 십자가,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를 보고 있을 때 아동의 뇌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위가 중독 회로에 관련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가 아이가 일반 화면을 볼 때랑 게임 화면을 볼 때에 차이가 나타나는 부위라고 이 부위가 명시가 된다는 얘기는, 아이가 어떤 게임이랑 관련된 화면을 봤을 때는 다른 술이나 담배 같은 걸 보고 중독에 일어난 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갈망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아이의 뇌에서도 그런 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어떻게 보자면 중독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인이 나타났다고. 의사는 중독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환경으로서 계속 지내게 된다면, 이런 뇌 기능적인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푹 빠진 중학